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두 분과 함께 구체적인 시장 전략, 종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함정남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 손창현 24인베스트먼트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이 꿈의 5천을 드디어 오늘 보게 될 줄이야. 감회가 어떠세요? 저한테 여쭤봐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앵커 브리핑이 너무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손으로 박수를 치면서 듣고 있었는데 5천이 왔다라는 것 자체보다는 이제 5천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증시에 대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와, 이게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이 5천 찍었는데 더 갈까? 이게 끝인가? 이제 코스닥으로 이동할까? 막 지금 장중에 사실 수급이 아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이제 가늠하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뭐 역사적인 날 또 같이 방송을 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5천뿐만 아니라 저는 뭐 6천, 7천까지도 올해뿐만 아니라 뭐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대기 자금들이 아직도 많은 게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지배 구조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라 우리가 원하는 MSCI 선진국 지수 관련돼서 관찰 대상국까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 해외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5천 찍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뭐 블룸버그뿐만이 아니라 외신에서 그 메인으로 다루더라고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우리 증시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마디 지수 상징적인 지수를 넘기고 보면 더 힘이 갔어요? 아니면 좀 쉬었다 갔어요? 아이고, 그런 걸로 지금 과거 통계 찾아갖고 지금 여기에도 의미가 적용시켜야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제 그렇군요. 제가 보고 있는 시황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5천까지 올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집중해보고 이 토크주제 지금 제가 바로 이어나가도 될까요? 예. 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왜 5천까지 왔느냐?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온 모습을 보니 코로나 때 유동성 장세와 일단 데자뷰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주저하기도 하죠. 일단은 시장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기본 베이스에는 시장에서 지금 전 세계가 돈을 찍어내고 있죠. 긴축해야 된다는 정권은 전부 다 퇴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돈을 찍어내고 있다라는 점. 예. 두 번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증시 부양책이라는 키워드로 정부가 지금 이쪽을 살리기 위해서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점.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코로나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찍어서 시장 가정 경제에 가게에 직접 꽂아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를 해서 이 자금이 실물 경제에서 활성화 자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 증시에 빗대서 보면 그때는 돈이 풀려서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네. 지금은 반도체 투톱 두 기업이 내년 영업이익이 다 100조씩 나올 거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100조 이상 나와요, 지금. 그렇죠. 예. 계속 전망치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지금 최고의 실적을 퍼포먼스로 보여줄 것이 올해가 될 것이다라는 실적이 안정적인 기대감. 코로나 때 현대차 올라갈 때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요. 예. 애플카라는 이슈 때문에 급등해서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기억나시죠? 반짝이었는데. 그렇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확실한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 그때와는 좀 차이점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싸다 비싸다라는 것을 제가 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시장이 그냥 네. 만약에 지금 이 세 가지 때문에 올라왔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의 균열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거를 봐야죠. 정부 정책이 뭐 주식 부양책에서 조금 뭐 균열이 생긴다든가 예.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이 유동성인데 유동성이 결국 금리 인하
뭐 이런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자극이 일어난다라든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든가 이래서 금리 인하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또 우리는 조심해야겠죠. 뭐 반도체 내년에 전망치가 갑자기 무슨 이슈로 인해서 조금 줄어든다든가 예. 이러면 또 균열이 셀 수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한 리스크 공백이 1분기예요. 그래서 1분기에 조금 생각보다 과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1분기면 아직 남았잖아요. 좀 3개월까지. 남았죠. 그래서 예. 1분기에는 생각보다 좀 과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오. 3월부터는 조금 냉정하게 조심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기본 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사실 고객 예탁금도 95조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무섭게 돈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명확한 1분기 수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편하게 보자. 네네. 3월까지는 편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동의하세요? 그러면 지금 뭐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뭐 앞에서 이제 차장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적극 공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유동성으로 풀려진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때 보시면 아셨겠지만 뭐 현대차,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이 10% 20% 갔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흐름이 다시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권 1년 차가 결국에는 가장 주가가 높았다라고 하니까 다른 정권들을 보더라도 네. 1년 차, 2년 차 됐을 때 일단 가장 주가에 대한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그 기대감도 같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올해 1년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가 19%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이 4%에서 5%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고로 코스닥에서 코스피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5천을 넘겨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뭐 라운드 피겨로 딱 떨어지는 선이 한 5,500 정도 선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선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하지만 많이 올라간 코스피보다는 덜 오른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단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아직도 오, 못 간 종목들이 드디어? 많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형 단에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렇게 계산을 좀 해봤는데 네. 현대차가 올해 가이던스 기준으로 PER이 13배가 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해 가이던스 기준으로 10배가 됐습니다. 고로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더 비싸졌다. PER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 뭐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장 자체는 대형주 위주의 관심도가 이제는 중소형주 단으로 좀 매기가 좀 몰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 투자와 트레이딩을 좀 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계속 수익을 극대화해서 끝까지 수익을 챙겨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나머지 한 20%에서 30%만 최근에 돈이 상당히 좀 빠르게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장초말의 로봇이라든지 예.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쪽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병행을 한다라고 보면 상당히 계좌가 좀 더 많이 불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중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면 상당히 좋게 이번 올해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 지금 많은 분들께서 현대차 주목하셔서 현대차 전략 좀 여쭤볼게요. 현대차가 신고가를 달리다가 오늘 드디어 마이너스 전환이 됐을 때 지금 시장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조금 더 빠져라 내가 살려고. 이거 맞는 거라고 보시는지. 현대차는 계속 들고 가야 될까요? 차트만 보고 바라보면 그들만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될 것이고 지금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덜 오른 쪽 SDI 예. 오늘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리고 과연 이제 현대차 좋은 거 알겠는데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시장의 매기가 중소형 주단에 와 있거든요. 네. 저기서 저것이 얼마까지 더 올라갈까 거기서 첨예하게 내가 고민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직 안 오른 섹터에 있으니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철저하게 소외됐었던 장이었거든요. 그 안에서 특히 개인 투자 같은 경우들은
지금 소형주 날아다니는 종목들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소형주라서 종목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 그것만 종목을 한 30개 나눠서 계속 사시는 분이 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폭등하는 종목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 시장이라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나도 맡긴다라고 한다면 예. 현대차를 여기서 매수하겠다.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로 남겨둔 채 죄송합니다. 여기서 사세요, 파세요, 목표 주가 얼마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더욱 속 시원하시겠지만 지금 그것보다는 시장의 트렌드라서 새로운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덜 올랐었던 섹터, 코스닥에서 새롭게 출발한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에 먼저 관심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단기 오버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의 마이너스는 사실 오늘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네. 합니다. 이제 그 이후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신고가 영역은 가격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네.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이라고 일단 현대차는 말씀을 주셨고 두 분 다 이제 중소형주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면 로봇의 차익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로봇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쪽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세요? 로봇은 뭐 종목마다 좀 틀릴 것 같아요. 제가 뭐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네. 이제는 로봇만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보다는 자동차와 연계되어 있는 밸류체인에 속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그런 로봇주가 차라리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현대차가 아주 영업을 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다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해보면 꾸준하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에 대한 초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었던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현대차가 올라가면서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로봇만 집중적으로 하는 기업보다는 예. 자동차 부품과 로봇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여전히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시장이 힌트를 준 거네요. 어제 급등한 이제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에서 막 상한가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뭐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뭐 1차 벤더들, 뭐 화신이라든지 뭐 성우 하이텍, 서현이와 그들도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관련돼서 생산 라인에 로봇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이 효율성이라고 하죠. 생산성이 상당히 많이 급증을 할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 쪽에서 자동차를 상당히 좀 많이 만들겠죠. 네. 지금 뭐 예측으로는 한 50% 더 증가를 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부품단에서도 로봇을 배치를 하면서 부품을 많이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뭐 현대차와 이제 아주 접근성이 강한 1차 벤더들의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자동차 부품과 교집합으로 좀 보셨고 종목은 화신, 성우 하이텍, 서현 이화 등을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함 사장님께서는 중소형주라고 하면 어떤 섹터 좀 좁혀주신다면요? 일단은 저는 2차 전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2차 전지 잠시 후에 따로 봐야 돼요. 따로 봐야 돼요? 예. 그러면은 그래도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아, 그 좋습니다. 자율주행과 예. 관련돼서 너무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예. 종목을 압축해서 보자라고 했었을 때 슈어소프트테크랑 SOS를 보고 있는데 두 종목은 이미 올랐기 때문에 더는 말씀드리진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구체적인 섹터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굳이 나만의 섹터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보다는 예. 지금 자동차 부품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밸류를 주고 나면 네. 충분히 그 안에서 합리적인 뉴스들이 앞으로 나오길 시작해요. 밸류에이션만 본다 하더라도. 그런데 예. 지금 전통 부품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못 가다가 이제 처음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종목들도 저도 바로 찍었던 종목들인데 뭐 그런 종목에서 제가 조금 숟가락을 얹자면 같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앞서서 자동차와 로봇의 교집합 하나 힌트를 주셨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자율주행 말씀을 주셨는데 자율주행도 보신 종목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고 그 밖에 주목한 중소형주 섹터 있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예. 가장 핵심은 지금 로봇과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막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하지만 진정한 로봇 관련된 종목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반도체. 네, 결국엔 휴머노이드 이제 보고서에서도 하나 둘씩 로봇과 어떻게든 연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보고서들이 많고 출시했었던 보고서 오늘 금호석유화학인가요? 이 보고서 내용이 합성 고무가 로봇을 만들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 이제 금호석유화학 관련돼서 또 보고서가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로봇 관련된 진정한 수혜주가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휴머노이드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결국엔 D램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30에서 40%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쇼티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D램 쪽, 낸드 쪽 마찬가지.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로봇 관련된 부분까지 연계가 된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된 빅 사이클이 계속 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단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 주셨던 게 테스, 원익 IPS, 또 뭐였죠? 뭐 유진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네. 일단 뭐 오늘 다시 이제 추려서 좀 가져왔는데요. 종목은 일단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DB하이텍 정도 이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은 잘 눈여겨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반도체 장비단에서는 뭐 하나비전이라든지 그리고 네. PSK홀딩스, 프로텍 뭐 이런 종목들이 나름 뭐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봐도 그렇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거나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쪽이다.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그리고 그 관련된 D램의 증설 투자가 확대가 되면 조금 더 붐업이 될 수 있을 워닝 머티리얼즈, 월덱스, 동진세미캠 뭐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종목이랑 아래에 있는 종목이 이제는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목들 정리해 드리고요. 다음 주제 열고 두 번째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렸던 이슈입니다. 코스피 5천 돌파. 드디어 눌렸던 2차 전지 서름을 씻어내고 오늘 폭등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지금부터일까요? 아니면 이거 반짝 이러고 마는 걸까요? 앞서서 차장님은 2차 전지주에 주목은 하신 것 같은데. 예. 로봇에 2차 전지가 들어간다라는 부분도 전고체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네. 2차 전지가 바닥 논리 한 6, 7개월 전이었죠. 바닥 논리에서 올라가는 텀 한 번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기차가 판매가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명분이 ESS라면 맞아요. 납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ESS라는 것이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짓는다면서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 반도체 TSMC도 공장 증설하잖아요. 네. 미국에다가도 공장도 짓고 뭐 여러 가지 공장도 짓고 하려고 하면 그 전력은 어디서 충당을 할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원전이 될 원전. 것이고 원전의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선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 ESS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그 시작점에 저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첫 번째는 로봇에 꼭 붙인다라는 의미도 정말 중요합니다. 로봇 맨날 이 사람과 다른 점이 24시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충전 12시간 하고 12시간 일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배터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할 텐데 시장에서 ESS라는 키워드가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천까지 왔었을 때 정부의 방향성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남아있는 기대감이 코스닥 부양책은 전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코스닥 부양책의 조건이 뭐였냐면은 예. 부실기업 퇴출이 먼저예요. 네.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나면 나중에 기금 자산도 코스닥을 사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적자 나는 소형주들은 3월 달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험해요. 네, 네네. 2월 말부터 코스닥에 있는 아주 적자만 이어져 가고 있는 부실 기업들은 조심하시되 이 코스닥 부양책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작년에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바이오가 했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 여기를 지켜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저는 네. 2차 전지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었는데 예. 지금 시장에서 그런 반응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ESS에 대해서 뚜렷한 확신을 갖게 된 시점에는 이미 주가는 더 위에 있을지 모르고 저는 지금
출발에 어떤 선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시작이라고 보셨어요. 예. 이제 수술 때 먼저 코싹을 올려놓고 네.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좀비 기업 퇴출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회복 이후에 영양제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지수가 활발하게 움직이진 못했었는데 이제 그 출발선상에 있는 2차 전지가 반응을 보였으니 이게 네. 시작이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였습니다. 종목은 어떤 걸로 보세요? 뭐 다 알고 계신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탑픽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결과적으로 실적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뭐 나올 악재들은 다 나왔다. 이젠 호재성 뉴스가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굳이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표적인 종목들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 관련돼서 종목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소재단에서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이 있고요. 거기에 뭐 LNF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품은 역시 이제 신흥 SEC나 상신 EDP, IM텍 같은 이런 부품 관련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비는 원EPL이나 나인테크, TSI 뭐 이런 종목들을 아직 많이 못 오르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명확하게 종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소재와 부품, 장비사 별로 말씀을 주셨고, 셀 3사는 뭐 당연히 네. 예, 봐야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인가요? 이렇게 SK 온이 상장이 안 됐으니까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셀 3사도 정리해 드립니다. 2차 전진 두 분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지수 올라가니 당연히 이쪽도 봐야 하는 것인가? 예, 코스피 5천 돌파, 증권주, 정책, 증시, 랠리, 기대 유효한 건지 보겠습니다. 아니, 저 어제 알았는데 그 우리나라 연봉 탑 10 안에 키움증권 임원이 있더라고요. 와, 예. 그만큼 요즘 증권사가 좋은가 봐요. 네, 이익을 잘 내니까 그러겠죠. 예. 그렇죠. 좋아야죠. 좋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글쎄요, 이렇게 어떤 정원을 가꿀 때 한 켠에 놔둘 정도의 섹터, 은행주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을 노리고 포트를 적극적으로 담는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증권주도 종목별 차별화가 좀 있고, 은행주도 그래요. 신한지주랑 KB금융 두 종목도 지금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금이 들어올 때 우선적으로 들어오고 먼저 좋다 이런 논리보다는 네. 증권주가 가는 것은, 저는 오히려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그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오면 오히려 이거 좀 세론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오히려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지금 증권주가 좋은 건 역으로 지수가 사상 최고치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사가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과 연동돼서 증권주는 그래도 뭐 5천 시대인데 갖고 있어야지, 이러한 시나리오로 좀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증권과 뭐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정책과 관련돼서 하는 거라면 예. 저는 그거보다는 예. 코스닥 부양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떤 그림을 앞으로 찾아갈 것이냐에 그 정책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일단 이거부터 드릴게요.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지 말자라는 차원이라 그러면 이제 브로커지 수익 때문에 증권은 괜찮다고 하신 거잖아요. 상법 개정과 무관하게. 예. 그러면 지주사나 여기 엮여 있는 게 또 다른 금융 쪽, 이쪽은 좀 세론 주의하자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요즘은 뉴스가 나오면, 그러니까 뭐가 나왔다 하면, 알토제 뉴스가 나왔다, 물론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예. 뉴스가 나왔다 하면 주가가 조금 주춤한다라는 점까지 염두에 뒀었을 때, 네. 지금 뭐 금융주에서 금융주도 좀 천차만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예. 전략적으로 이것 때문에 적극 매수 의견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게 매력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다라는 것이 제 본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증권은 또 다른 이슈로 접근을 하자 이 네. 말씀을 주신 거고, 하나 질문 까먹었어요. 이거 얘기하다가 예, 그 혹시 이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 관련해서는? 이쪽과 관련돼서 네, 뭐 증권이나 아니면은
상법 개정 관련해서 예, 생각났어요. 모험 자본 투입이라고 했을 때 네. 그거는 이제 거의 확정된 네네,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무슨 이게 말씀이시죠? 엔젤 기업을 부양시키는 쪽 모험 네네. 자본을 아마 자산을 굴리는 파트가 있을 것이고 그 자산을 받아가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을 네네. 것인데 이런 구조상으로 상법 개정이 추진이 된다면 그게 이제 코스닥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이제 그렇죠. 코스닥 활성화 이론이기 때문에 예. 코스닥의 지수를 지킬 의지가 있느냐라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수급의 주체들이. 그런데 그것이 오늘 2차 전지 에코프로 형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생각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 논리로 보험주를 사야 된다? 저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죠. 오히려 중소형 집단의 기회가 온다라는 것으로 네.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에 주목하세요? 저도 뭐 증권주 근데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네. 때는 이제 온라인 화폐 관련돼서 토큰 증권,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법제화가 된다고 하면 새로운 또 증권사들의 수익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지도 관건일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은 네이버와 그리고 이 두나무의 합병 과연 올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이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 증권사들 중에 있거든요. 한화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런 회사들이 결국엔 수익을 상당히 좀 많이 실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은 당연히 캐파 자체가 이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5 기업, 그러니까 이 증권사 큰 기업들로 매출이 몰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브로커리지에 대한 수익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보면 큰 기업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자사주가 결국에 많은 기업이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신영증권, 부국증권 상당히 자사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도 자사주 많은 증권사라는 거를 감안해 보면 3차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기업이다. 아하.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종목에 대한 투자 힌트는 충분히 나간 것 같으니까 마지막 질문 전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찬물을 끼얹는 취지로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시장이 언젠가는 숨을 고르는 시기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걸 좀 대비를 해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 기준점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표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뭐 관세 노이즈라든지 일본 BOJ, 일본의 뭐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한 뭐 금리 상승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어떤 걸 그 신호로 보세요? 그거는 제가 예측한다고 맞출 수도 없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저는 지금 시장을 예.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로봇을 들고 계셨던 투자자분들과 전화 통화했었을 때 네. 제가 그분과 뭐라고 했냐면 로봇은 더 갈 것 같습니다만 오늘 2차 전지나 바이오가 강하게 간다면 예. 로봇은 밀릴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요. 오늘 로봇이 꼭지를 찍어서 밀려서 2차 전지가 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동안 못 갔던 자금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시그널이 시장에 등장하면 예를 들면 소부장이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예. 만약에 다음 주에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증설 캐펙스 투자를 발표를 하면 다른 섹터 못 갈 겁니다. 소부장이 그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봇이 왜 빠졌냐? 꼭지 찍어서 로봇 산업 끝난 건 이게 아니잖아요. 예. 2차 전지와 바이오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빠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대응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금의 이동을 빨리 추적을 해야 된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제가 사실 이제 지금 포모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내가 잡으면 꼭진가 포포라는 게 같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시청자들 공포에 약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힌트를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저는 다음 주에 있을, 굳이 뭐 따져보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있을 SK하이닉스 잠정 실적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 전까지는 시장은 나름 뭐 좋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 대형주 단에서 중소형주 단으로 관심도가 좀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정도 생각을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정남 IBK 투자증권 차장, 손창현 24인베스트먼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